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SK와 함께하는 AWS 마이그레이션 전의를 발표할 SK 주식회사 강희택입니다. 날이 좋은 5월 행사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서밋 행사에서 원하시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대부분 IT에 관계하시는 분들이시고 주로 방에서 그리고 이제 개발실에서 개발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날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가서 햇살도 한번 받으시면서 힐링을 한번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AWS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SK 주식회사와 AWS 마이그레이션 전의를 지원하는 당사의 주요 에셋을 소개해드리고 제조 하이테크 분야의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당사의 솔루션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조 하이테크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AWS 전환에 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공장이나 레가시하고 연결이 원활할까? AWS의 그 많고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 나는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나? 모든 서비스들을 한 번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절감할 수 있지? SK 주식회사는 제조 하이테크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들을 갖춘 제조 하이테크 전문가들과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전환을 다수 수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AWS 전문가들을 보유하여 고객분들의 AWS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어세스먼트와 구축을 수행하고 클라우드 운영 및 자원 일세를 수행하는 AWS 프로페셔널 파트너입니다. AWS 설계 및 구축을 위하여 Certified Solution Architect Professional 자격증 소지자 100여 명을 비롯한 500여 명 이상의 AWS 구축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웰 아키텍처 기반으로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고객사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클라우드 운영을 위해서 MSP 파트너로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포탈을 운영하여 고객사의 클라우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MCMP는 자원 및 비용을 통합 관리하고 비용 분석 및 최적화 추천을 통해 고객사의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클라우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반 마련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고객사의 IT 현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갖게 됩니다. 고객의 제약 사항과 페인 페인터 해소를 위해서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전환 기념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거버넌스 체계 등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제안합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여정에서 많은 고객분들은 검증된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 레슨스런과 템플릿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사는 대형 엔터프라이즈에서 SMB까지 클라우드 전환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에셋 레포지토리와 클라우드 어덥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여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어세스먼트, 설계, 구축, 기술 지원과 운영 등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의 클라우드 거버넌스 체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SK 클라우드 거버넌스 체계는 AWS의 컨트롤 타워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수록 클라우드 계정과 보안, 자원들에 관한 관리 에포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사는 멀티 어카운트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5개에서 20여 개의 AWS 계정들의 보안 및 비용, 네트워크와 자원들의 통합 거버넌스를 위하여 SK 거버넌스 체계를 자체 개발하여 고객사의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MCMP는 클라우드 통합관리 콘솔로 고객사의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CMP는 비용 및 주요 현황 관리를 위하여 계정 통합 관리, 리소스 현황 관리, 비용 내역, 비용 최적화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객 계정에 대한 품질 자동 진단을 수행하고 고객사의
AWS와 당사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여 클라우드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제조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조 하이테크 분야는 SCM, PLM, CRM 등 기업 운영 시스템과 MES, QMS 등 공장 운영 시스템 등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공장과 본사와의 원활한 연계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이 화두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례 기업의 전환 범위는 원가 관리, 안전 관리, 조달 관리 등을 포함하여 공장 MES 일부를 포함한 엔터프라이즈의 시스템 전반이 포함된 전환 사례입니다. 사례 기업은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 체계를 완전하게 갖추기 위하여 IoT 서비스들을 도입 중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밸류 체인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원 생성, OS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운영 전환의 기본적인 단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또한 제조 하이테크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은 기업 운영 시스템과 공장 시스템 간의 연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전환 시에 시스템 간의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지는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당사는 스프린트별로 축적된 레슨런의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자일 기법을 전면적으로 도입,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각 스크럼 팀은 기민하고 민첩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개별 시스템들의 클라우드 전환을 A부터 Z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고객사 방화벽 적용에 생각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주 이상 하나의 방화벽 적용에 소요된 경우도 있어서 프로젝트 진행 시에 초기 이슈 사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드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정, 네트워크, 보안, 자원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당사에서 개발한 거버넌스 서비스를 구축하고 주요 시스템의 멀티-에이지 HA 구성과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한 유연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 검증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고객사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했습니다. 역할에 따른 멀티 어카운트 체계 구축, 단일 퍼블릭 존 구성, 트래픽 제어와 액세스 컨트롤, 오딧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통합 구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퍼스트 전략으로 코드 시리즈, AWS 백업 등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역할별로 구분된 멀티 어카운트 체계는 관리의 효율성과 보안 강화 및 확장 용이성을 고려해서 관리 존에 공통 서비스들을 배치하고 개별 시스템들은 서비스 영역에 배치해 향후 확장 및 권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진행했습니다. 관리 영역에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공통 네트워크 영역과 공통 DMZ를 위한 보안 영역, 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로깅 영역 등이 배치되었고 서비스 영역에는 개별 시스템의 운영 어카운트와 개발 어카운트 그리고 네이티브 서비스를 개발을 위한 어카운트들이 배치됩니다. 보안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퍼블릭 존과 프라이빗 존의 분리입니다. 시스템 서버 자원들은 노출 최소화를 위하여 프라이빗 영역에 배치시켰습니다. 또한 운영자의 서버 접근과 사용자의 인바운드 요청 등은 모두 퍼블릭 존을 경유토록 하여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기존 IDC에서 운영 중인 DB나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앞서 소개해드린 어카운트 체계와 보안 구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고 2부에서 소개시켜드릴 당사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프레임워크와 멀티-에이지 HA 구성을 통해 유연하고 확장성 높은 고가형성 아키텍처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네이티브 서비스 어카운트를 배치를 하고 네이티브 서비스 퍼스트 전략으로 유연한 아키텍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 어플리케이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운영 체계를 기존 ITSM 체계와 통합하여 고객사에 단일 운영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 하이테크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AWS 클라우드의 결합을 통해 고객사의 IT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IT 현대화를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전환을 SK주식회사 황재문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IT 현대화를 통한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SK의 황재문입니다. 주제 내용도 되게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무겁기도 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 트랙이 하이테크 제조 분야라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하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점을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자동화 이후에 나온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인화하고 자동화하겠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두 개의 차이점은 디지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공정 이전의 데이터랑 공정 이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장 자동화는 특정 공정만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을 제공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도입들이 저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현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23년도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현대화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현대화 방법들은 다양한 게 있긴 하겠으나 오늘은 제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SK가 보유하고 있는 모더나이제이션 플랫폼들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다채로운 컬러입니다. 신한카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23년도 트렌드 중에 한 가지인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개인의 자산이나 재산, 라이프스타일을 자랑하게 되는 욜로, 플렉스와 같은 것들이 소비 트렌드의 중심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무소비, 무지출과 같은 소비는 하겠으나 정말로 필요한 곳에 소비하겠다라고 하는 알뜰 소비마저도 새로운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먹방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죠. 대식가에서 이제는 라떼 2잔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도 하고 대형마트에서 고구마 1개만을 주문하게 되는 이러한 소식자의 삶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평균적인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N극화되고 초개인화되어 있는 고객의 센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개인의 어떤 고가의 상품들을 소유하게 되는 트렌드를 반영했던 공유 중심의 경제에서 지금은 구독 중심의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구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구독을 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긴 하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런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의 스타일이나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한 솔루션이라든가 AI 기법들을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객에 직접 판매하기에는 D2C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고객과 1대1로 만나고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이해하고 거기서 얻었던 인사이트를 받아서 다시금 제품에 녹여서 그 가치를 고객에게 다시 제공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이키의 모델인데요. 이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IT 시스템의 모습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대화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왼쪽에 보시는 모습이 지금 IT 시스템의 모습을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한 그림이긴 한데, 서비스와 데이터가 하나의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변화라고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오른쪽에 있는 모습처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클라우드의 신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조직, 프로세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모습,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까지 변화하고자 하는 것들이 현대화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현대화가 인프라 중심으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 피지컬한 모습에서 VM 기반으로, 그리고 VM보다도 좀 더 현대화된 모습으로 추진하기를 원하는 현대화 중심이 추진되었다고 하면, 코로나 시대에는 서비스에 대한 변화, 그 경제 상황에 따른 변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면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추진되게 되면서 다각화된, 그리고 하나의 모습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퍼블릭까지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대로 추진되기도 하고, CSP나 아니면은 솔루션 공급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표준화된 모델보다는, 그리고 비즈니스에 맞는 맞춤 형태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현대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IDC 폴캐스트에 따르게 되면 이 현대화에 대한 시장은 26년도까지 프로젝트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는 규모 약 4조 원 중에서 약 60%에 해당되는 2.6조 원이 현대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제는 전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성도에 다다르고 현대화의 시장이 새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IDC는 이 ITS 서비스 시장이 이 현대화 추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하게 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맥킨지는 이런 현대화 추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화된 구조를 통해서 생산성 혁신 측면에서도 30% 향상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모티베이션 측면에서도 향상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게 되면서 결합률을 60%까지 줄여주게 되면 IT 시스템들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고,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즉시 판단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타임 투 마켓 효과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캐펙스나 초기 투자에 대한 비용들은 증가하기 마련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트너 리서치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CEO의 약 95%가 이런 팬데믹이나 이후의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95%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하고 가속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현대화 기술을 도입을 통해서 서비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4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전체를 다 바꾸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IT 시스템에서 좀 더 유연성 있게 만들기 위한 현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미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프라 아키텍처에 대한 구조를 현대화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프라이빗 기반으로 피지컬하고 가상화된 자원들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들을 옵티마이즈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리고 프라이빗 환경을 뿐만 아니라 퍼블릭에 대한 신기술도 쓰기를 원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환경들을 함께 관리해야 되는 오버헤드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량화된 가상화 기술이라서 마이크로 단위까지도 굉장히 옵티마이즈 할 수 있고, 그리고 프라이빗뿐만 아니라 퍼블릭에도 이 EKS와 같은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서
하나 개발하게 되면 양쪽 다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고 운영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될 때 이런 네이티브 기반의 플랫폼이 한 95%가 기반 플랫폼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IT 서비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한 모델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모델은 변화보다는 안정성 위주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새로운 밸류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사실은 변화하기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모습처럼 중간에 API화를 통해서 API 허브를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밸류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API를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들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도도 충분히 하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도 유지하고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가버넌스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긴 합니다. 하지만 용어에서 가져가게 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라는 용어에 의해서 모든 서비스를 작은 단위로 만들고자 집중하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왼쪽의 모습보다는 오른쪽의 모습처럼 1년에 한 번 배포하게 되는 서비스의 크기가 다르고 분기나 한 달에 한 번 배포하게 되는 서비스가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매일 배포해야 되는 크기가 다른 것처럼 심지어는 변화보다는 안정성 위주의 시스템은 차라리 레가시 시스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기차가 달려야 되는 크기가 다른 것처럼 이런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서비스의 크기를 달리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작은 단위의 신기술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폴리 아키텍처라고 하는 폴리그랏 아키텍처라고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좋은 아키텍처이긴 하지만 주의할 것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란 용어로 인해서 투메니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됐던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바틀렉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확장 개념으로 간다 할지라도 공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면 의존성을 인해서 확장에 대한 제약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WS의 MSK와 같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도입하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동계화할 수 있는 CDC에 대한 아키텍처를 아예 처음부터 검토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제약을 가지게 되는 트랜잭션에 대한 문제점들도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가게 되면서 대규모에 대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형태의 데이터를 동기화해야 되거나 리전 기반으로 서비스를 분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는 최적의 모습으로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SK 주식회사는 이런 현대화를 좀 더 쉽게 추진하기 위한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총 4가지 형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폴로지라고 하는 디자인을 통해서 그리고 MSA 기반으로 개발하기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자동화해서 구성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과 두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를 배포하고 트래픽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픈 API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API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할 수 있는 APIM 그리고 컨테이너 AWS EKS와 프라이빗 환경의 쿠버네티스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과 그리고 MSA 개발을 추진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6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모더나이제이션 플랫폼으로 해서 현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MSA 기반으로 개발할 때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절차들이 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플래닝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나면 서비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은 탑재에 대한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구성과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배포 빌드하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가 되면 그리고 운영하기 위한 모니터링까지 굉장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AMDP라는 도구를 통해서 토폴로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디자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아랫단에 보시는 쿠버네티스와 저장소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자동으로 통합해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AMDP는 저희가 서비스에 대한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토폴로지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 간의 관계나 그리고 서비스가 의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의존성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러한 토폴로지로서 현재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거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과 어드밴스된 설정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키텍처는 배포를 위한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서 CI를 통해서 빌드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CD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주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AMDP를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러닝 커브 그리고 MSA에 대한 개발에 대한 러닝 커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현재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PI 매니지먼트입니다. 총 세 가지의 기능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배포,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API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프로젝트의 개발이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목업을 통해서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에 최적화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에 대한 중복에 대한 개발 방지라든가 그리고 API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호 간에 개발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외부하고의 연동해야 되는 그 기업 간의 연동 관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네, 다음은 컨테이너 관리 도구입니다. 총 4가지의 피처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멀티 클러스터라고 하는 아마존 EKS에 대한 환경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드민에 대한 대시보드와 프로젝트의 대시보드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서 프로젝트별로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멀티 테넌시 형태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I/CD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능들, 이미지 레이스트에 대한 부분들, 저장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쉽게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총 150, 1000호 개의 매트릭을 수집하고 있어서 도입과 동시에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AWS EKS를 자동화해서 생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또 제공하지만 등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를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등록이 필요한 에이전트라든가 그리고 확장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클러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API를 통해서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저희가 디파인해 놓은 매트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위로서 대시보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CI/CD 파이프라인들을 제공해서 빌드할 때에 대한 도구 그리고 빌드 과정에서의 히스토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 그리고 배포할 때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쉽게 멀티 환경에다가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과 배포 즉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입니다. MSA로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의 의존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과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주로 일래스틱 캐시라든가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활용하게 되는 총 6가지에 대한 저장소들을 이미 저희가 안정적이고 성능이 강화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의 아키텍처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DB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니터링 체계, DB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키텍처 기반으로 손쉽게 관리해서 인력이 관리해야 되는 그 비용들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장점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되고 있는 전체 자원에 대한 현황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프로비저닝 하게 되는 총 6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가용성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통해서 프로비저닝 하는 시점에 고가용성 기반으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프로비저닝 된 데이터베이스는 DB에 최적화되어 있는 매트릭 기반으로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백업과 복구에 대한 기능들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전체 SK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플랫폼을 잘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희 부스를 통해서 직접 확인이나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부스에 방문해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어렵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현대화 추진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잘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내에서 현대화 추진에서 가장 잘하는 SK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